에디팅 노어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집으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또 분단된 국가의 평화를 기원하고 염원하기 위해서 통일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임진각을 직접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임진각은 경기도 파주 북부 문산읍 위쪽 임진강이 굽어있는 마지막 자락 즈음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제 영상 중에 경의선 숲길 연트럴파크에서 설명드렸던 경의선 전철 아시죠? 그 경의선에 연결되어져 있는 민간인이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거의 끝부분, 그 종착역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 임진각 방문은 자가용으로 목적지만 후딱 찍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리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을 직접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단절되어 버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경의선 구간의 철도를 직접 타고 끝까지 가보고요. 그곳에 위치해 있는 임진각에 올라가 북녘을 바라보며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전쟁의 종식과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의선은요, 서울역에서 임진각역까지의 구간을 이야기하는데요. 2014년 경의중앙선으로 노선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청량리를 통과해 경기도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 4개 구간이 전철로 운영되며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구간은 정차역별로 정확한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분에 한 대씩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카카오맵으로 계산해봤더니 청량리에서 임진각역 전역인 문산역까지는 약 1시간 26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임진각역은 최근 2020년 3월 문산 임진강 구간 전철화 사업 완료로 경의선에 연장 연결되었는데 다만 문산에서 임진강까지는 셔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평일은 2회, 주말은 4회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로만 경의중앙선으로만 임진강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셔틀 구간의 노선 시간표에 맞춰야 하고 그에 따라서 출발할 역의 출발 시간을 역산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전철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전철 타듯이 경의중앙선 노선 플랫폼을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의중앙선은 신도시, 베드타운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번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말이라 다행히 한적하네요. 청량리역에서 시간표에 맞춰 출발한 전철은 한강변을 따라가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벌써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고 드넓고 푸르른 벌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끔 반복되는 도심을 몇 번 통과하고 나니까 드디어 문산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플랫폼을 바꾸고 셔틀을 기다립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전철이 들어왔고 이제 이 셔틀을 갈아타고 임진각역으로 향합니다. 임진각역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임진역으로 불렸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역이기도 합니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한 도라산역도 있는데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이곳에 가려면 통제구역 출입 특별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돼 있어서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곳 민간인 통제구역과 연결된 여행 코스를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모두 잠정 취소돼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 굉장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임진강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미얀마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위령탑과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보입니다. 저는 어느 장소로 가게 되면 그곳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박물관이나 기념관 이런 곳에 꼭 들러서 그곳의 역사와 그 이면을 쭉 둘러보는데, 이 임진각 주변에 위치한 납북자 기념관 역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운영 중단돼 있어서 임진각의 역사를 둘러볼 수 없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임진각이 보입니다. 이 임진각은 1972년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남북이 합의해서 공동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일본 국도를 따라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끝지점인 이곳에 실향민들을 위해서 3층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이후에 다양한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판문점과는 다르게 복잡한 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분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이 임진각은 임진강의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건물이고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건물과 파출소 건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경기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3층 전망대로 바로 연결되는 전망 캐노피 등을 설치해서 리노베이션을 했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남북교류 거점을 확보하는 취지로 주변 시설을 동시에 정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임진각에 도착해서 번잡하지 않은 시간을 골라 먼저 점심을 먹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갈비탕과 냉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맛은 갈비탕과 냉면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옥상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전망대는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휘어져 흐르는 임진강을 보려면 서쪽편 전망대로, 그리고 북녘땅을 보려면 동측 전망대를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동측 전망대에서 임진강과 주변, 그리고 북녘땅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이북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 지역은 도라산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일 뿐이고, 북한 땅은 저 멀리 산을 넘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개성공업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지도를 보면서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마 저곳이겠죠. 가까이엔 임진강이 보입니다. 강 맨 왼쪽에 있는 다리는 임진강 철교 상행선이고, 중간에 다리 기둥만 남은 것은 임진강 철교 하행선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일부만 복원된 다리는 최근에 시공한 덮개다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임진강 북쪽 캠프 크리브스 지역까지 약 800여 미터 운행되고 있는 곤돌라가 있고요. 임진강을 넘으면서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도 땅이고 저것도 같은 땅인데 보이지도 않는 금을 그어놓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해놓은 한반도에 같은 민족끼리 만들어 놓은 분단이라는 것이 대뜸 현실로 다가와서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엔 전철 타고 개성으로 소풍 가고 싶다는 철없는 아이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 금방인데 말이죠. 이 임진각 앞에는 매년 새해와 추석에 고향을 북에 둔 실향민들이 제를 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달래는 망배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북에 두고 온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했을까 싶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자유의 다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북측에 잡혀 있었던 12,000여 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 포로 교환 당시 건너왔던 다리라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돌아온 다리라는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목재와 철재를 혼합해 만든 다리의 오래된 투박함에서 더더욱 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리고 녹이 잔뜩 슬어있는 증기기관차가 보입니다. 이 기관차는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12월 31일 연합군 측의 군수물자와 식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개성역에서 25량을 달아서 출발해 신의주로 가던 중에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서울로 후퇴하게 되면서 이 증기기관차가 북한군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연합군들이 장단역에서 총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면서 파괴되었다고 하네요. 이 차는 파괴된 후에 장단역 터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철로 옆에 붉게 녹슨 채 반세기가량 방치돼 있다가 2007년 11월에 방염 처리를 비롯한 복원 과정을 거친 후에 남측 군사분계선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가져와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단기관차 북쪽으로는 임진각에서 바라본 전경에서 설명드렸던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복원된 도깨다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잠정 중단한 이곳은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해서 길이 105m 그리고 폭 5m로 전쟁 전 철교 형태를 재현하고 과거, 현재, 미래 구간으로 구성해서 이 다리를 경험하며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임진각 주변은 2005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임진각 바로 옆은 놀랍게도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진 평화랜드가 있고 세계 평화축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3만 평 규모의 대형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평화놀이공원,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평화를 염원하면서 방문했던 이곳이 이 놀이공원의 시끄러운 소음 탓에 정신이 쏙 나가버리긴 했지만요. 뭐 어쨌거나 이처럼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 시대의 잔상이기도 했었던 이 임진각은 이제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뭐 분단보다는 평화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임진각 평화누리는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복잡한 허가 절차 또한 필요 없으니까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분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일상 속에 평화로운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이 드넓은 잔디밭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가슴속에 어느덧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끝 임진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많이 공감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